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제1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 대 후지에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전반적으로는 중앙을 파고드는 빌드업 양상의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스즈키와 나고의 조합이 상당히 포인트 생산력이 뛰어난 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조직적인 압박으로 수비적으로도 안정세를 가져가는 것도 가능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고 적극적으로 뒷공간을 노리는 식의 운영도 잘 통했던 모습이었다. 이어서 후지에다는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리그에서도 9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하나도 없는 팀이다. 이유는 조직적인 압박에 약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후지에다가 미토전에서도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상대에게 찬스를 자주 내주는 모습이었고 수비진이 겨우 이것을 막아내는 모습이었다. 3대1로 이기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가시마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중앙 압박과 뒷공간 침투라는 조합이 잘 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토를 상대로 후지에다가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로 찬스를 자주 내주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직적인 압박에 후지에다가 약하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9위 이상의 상위 전력을 상대로 부진한 것도 이유라고 봐야 한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사간도스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간도스는 압박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는 상황에서도 늘 뒷공간 역습에 대한 우려가 있는 편이다. 니가타를 상대로도 4대3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언론에서는 압박이 잘 통했다고 평하기는 했지만 난전 상황을 면하지는 못했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도 이 때문에 제1리그 일부에서 붙은 매치에서는 전반적으로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이어서 요코하마 FC도 리그에서는 압박으로 상대를 수비하는 능력이 좋다. 하지만 컵 대회에서 오카야마나 나고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는 3실점을 내주는 등 다소 불안한 구석이 있다. 사실 요코하마 FC도 수비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제1리그 일부의 마치다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행히 전방 압박이 강한 구마모토와 이와키 같은 팀을 상대로는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이었지만 자신들도 높은 라인에 대한 우려는 없진 않다. 두 팀이 모두 수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압박 라인이 약점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리그에서의 흐름이나 실점률 통제 자체는 요코하마 FC가 더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던 편이다. 하지만 요코하마 FC도 컵 대회에서는 실점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포로 대 야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포로는 공격력이 통하지 않으면 뭘 하기가 어렵다. 짧은 패스 빌드업과 상당히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따라서 늘 수비적으로는 빈틈이 있는 전력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최근 5번의 매치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등 찬스 메이킹에서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사포로 공격수들이 전개를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야마가타도 사포로에게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 리그에서도 상당히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게 챙겨가는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 편이다. 물론 이 때문에 사포로와의 경기에서는 난전 끝에 패하는 상황을 자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포로의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화력이 많이 줄어든 면모가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올 시즌 야마가타의 공격 허용 횟수나 골키퍼의 세이브 등 수비적으로는 좋은 스탯이 꽤 있다. 야마가타가 우세한 흐름을 탈 수도 있다고 보인다. 일단은 사포로의 올 시즌 공격력이 그다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공격수가 고립되는 상황이 잦은 모습이고 이 때문에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 경기 야마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니가타 대 나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전반적으로 지난 시즌 비해서 수비력이 꽤 떨어졌다. 점유율을 꽤 높게 가져가는 것은 지난 시즌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으로 실점을 통제하면서 1대0의 근소한 승리를 잘 따내던 지난 시즌보다는 실점률이 꽤 높아진 모습이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맥을 추지 못하기도 했는데 나가사키도 패스 빌드업을 제어하거나 수비를 하는 능력에서는 좋은 편이다. 이어서 나가사키도 기본적으로는 수비가 좋은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도쿠시마 전에서도 후방에서의 실수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아니다. 물론 니가타의 주요 플랜 자체가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이 상황을 억제하고 역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화력을 꽤 올리기도 하는 편이다. 일단 니가타가 점유를 중시하는 성향은 여전하지만 냉정하게 지난 시즌 보여준 수비력에 비해서는 실점 통제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나가사키 역시 수비적인 미스로 기복을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이다. 두 팀의 대결이 항상 치열했지만 근소하게 나가사키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나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셀고베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일단 강호들을 상대로는 꽤 괜찮다. 특히 안정적인 수비와 카운터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데는 도같은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비와 역습을 중시하는 간바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기록하는 등 오히려 약체 상대로 보여주는 능력치가 뚜렷하지는 않은 편이다. 도쿠시마를 상대로도 최근 두 번의 매치에서 모두 1대0 신승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어서 도쿠시마가 수비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편이긴 하다. 하지만 문제는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다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리그에서도 공격 성공률이 19위 남짓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때문에 속공 상황이 아니라면 그다지 할 수 있는 공격이 많은 유형은 아니다. 리그에서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유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일단 고베 역시 도쿠시마 상대로 고전하는 성향이 강한 모습인데 결정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신중하게 이어가는 팀에게는 카운터가 잘 통하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물론 주도권 싸움에서는 고베가 유리할 것이고 도쿠시마도 공을 가진 상황에서는 성공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비셀고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토상가 대 시미즈 에스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는 강하게 하이프레스를 시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전력이다. 따라서 시미즈를 상대로도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미즈가 플랜 A 자체가 미드필더의 활용이기는 한데 지난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지바를 상대로 맞춤 전술을 사용해서 이득을 봤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교토가 강하게 나서는 것에 비해서는 공격 파이널 서드에서의 정교함이 뚜렷한 팀은 아니기도 하다. 이어서 시미즈가 지바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당시에는 미드필더에서의 점유율 장악보다는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재미를 보았던 케이스다. 따라서 시미즈가 전방 압박이 강력한 팀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접근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특히 스루 패스나 역습의 득점 비중도 높은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징계로 결장한 이누이 같은 선수들의 복귀도 예정이 되어 있다. 시미즈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토를 상대로는 전방 압박을 받아내고 역습을 이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플랜이 지바를 상대로도 잘 먹혔고 교토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도 파이널 서드에서는 그다지 정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교토가 오히려 철퇴를 맞아버리고 패퇴하는 시나리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경기 시미즈 에스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